저기 100만 찍을 수 있으세요? 이 지금 5천만 국민인데요. 저분의 회전금 봐야 야망이 없어지셨어요. 1천만. 1000만 한번 갈까요? 1000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끝난 줄 아셨죠? 파트 2예요. 우리 이사엽 디자이너님 집에 가시려는 네. 거를 제가 또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조금만 더 얘기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아, 이렇게 예. 진짜 귀한 시간을 지금 아, 예. 내주고 계십니다. 이사엽 전무님이 현대차에 영입되신 게 2016년쯤 네, 이제 4년이 조금 안 됐죠? 그렇죠. 예. 그 시간 동안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감사하죠. 네, 디자이너는 고객이 좋아하실 때가 제일 행복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은 또 거기에 또 자양분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고객들께서 제네시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현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하셨고요. 계속 고객의 기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방향 언어로 네.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또 우리 이상엽 전문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네네네. 발표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미래차에서도 그 디자인 방향성이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센슈 스포티니스 매혹적이고 스포티한 감성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궁극적인 메시지는 저희 차에 감성적인 가치를 더 집어넣겠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형 이상학적인 컨셉이에요. 앞으로 나올 지금 투싼 네, 디자인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올해 안에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반떼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을 통해서 아반떼보다 한 스텝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작업들, 히든램프, 그런 네. 캐릭터, 에지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다음 스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이해 안 돼요. 그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G80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신차 발표에서 이상엽 전무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네.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던 차예요. G80을 시작으로 제네시스 디자인 DNA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차고 후륜구동차로서 정말 어떤 후륜구동차보다 아름다운 비례를 네.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획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뼈대 작업을 많이 한 차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열정을 좀 많이 가질 수 네네네.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저희의 경쟁사는 독일 럭셔리 브랜드 3사고 독일 3사가 고객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를 저희가 똑같이밖에 못한다면은 고객이 저희를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예, 더한 가치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차예요. 비례, 비율, 인테리어, 뭐 외장, 컬러, 소재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반떼 같이 굵직굵직한 이런 모델들을 디자인해서 딱 세상에 내보이고 나면 그 녹초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차를 할 때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하지만 그 차가 끝나면은 더 이상 그 차를 사랑하지 마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차는 3, 4년 후에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차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열정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차가 끝나면 또 다시 프레쉬를 해야겠죠. 그럼 그 3, 4년 뒤에 나온 차는 어떤 차들이에요? 얘기하면 큰일 나죠. 통통집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뭔가 미래차이기 때문에 약간 전동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뭐 많은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화는 옵션이 아니라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죠.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회사의 어떤 특별한 기술력인 또 수소 전지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제네바 모터쇼가 이제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긴 했지만 이번 현대차에서 EV 컨셉트카 프로페시를 또 내놓으면서 눈길을 상당히 끌었어요. 마치 포르쉐 모양 같기도 한. 컨셉카 중에서는 지금 프로페시하고 작년 프랑크푸르트에 나왔던 그 45, 네, 45 맞아요. 두 컨셉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컨셉카예요.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색다른 디자인이었고 디자인 랭귀지를 보면은 둘 다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70년대 포니의 영감을 받아서 모던화했고 프로페시는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30년대 스트림라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는 차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냥 포르쉐가 그거를 보고 디자인을 해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르쉐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대차 디자인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타임머신 같은 그런 디자인. 그렇네요. 모든 세대의 영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디자인.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맛집. 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계승하면서 또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미래는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게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쌓여서 그게 현재가 된 거고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해답을 저는 과거나 현재에서 되게 많이 찾는 편이에요. 이사람 전무님께서 디자인하신 차들이 사실 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쉐보레 카마로 뭐 이런 것도 역작으로 알려져 있는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뭐 이런 모델도 있었고 GM에 계셨고요. 폭스바겐에도 계셨고 이제 벤틀리에도 계시고 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디자인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외국 OEM에서 일할 때 항상 현대 브랜드는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어떤 자긍심 같은 현대차에 입사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디자이너로서도 즐거운 일이지만 25년 동안 외국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동차 디자이너를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눈도 높고요.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로서 어떤 대중의 막 그 입맛에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한민국 고객들 굉장히 특별하세요. 특별하시고요. 예, 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예, 어렵고요. 그리고 뭐 고객들도 고객들이지만 그 유튜버 그렇죠. 또 우리 유튜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밤새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리서치를 한다니까요. 아 정말. 예, 정말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저걸 저렇게도 보시는구나. 내가 다음 세대 이걸 공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죠. 근데 항상 그만큼 어려운 것만큼 그 반대적인 게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대한민국 차를 디자인해서 우리의 어려운 고객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글로벌에서도 먹힌다. 쇠를 단련한다고 그러죠. 찬물, 뜨거운데 막 그런 것처럼 단련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이세요. 예. 저에게도 되게 많은 배움도 주시고. 말씀을 드려요. 예. 옆에서 이제 뵐 때마다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이제 이사람 전무님의 과거 이런 히스토리를 들어봤을 때도 사실 자동차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순수미술 전공생으로서 이 자동차 디자인 쪽으로 또 이렇게 멘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자동차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항상 하고 있거든요. 아,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요. 예. 뭐 자동차 디자인 전문 용어들을 막 얘기를 맞아요. 하시면서 하시는데 아, 공부 많이 하시구나 그런 게 많이 많이 느끼죠.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이산업 전문의 또 만나 뵌다고 설레가지고 전무님 또 인터뷰하시고 막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 아, 리서치 하셨군요. 뒷조사를 했죠. 저 털렸나요? 네, 탈탈 털린. 훌륭한 디자이너는 타고나지 않는다.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한 번도 탤런트가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탤런트 보기도 좀 배고픈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뭐 자동차를 뭐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작가로 이제 돈을 벌려면은 한 배고픈 20, 30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배고픈 20, 30대를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흙으로 차를 만드는 거 보고 아, 나도 저건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차를 모르다 보니까 뭐 멘붕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배가 많이 고파지고 그냥 애가 절실해지고 애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그런 컨셉으로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게 저를 키워주신 5분의 멘토가 계세요. 예, 한 분 빼놓고 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배고프니까 외국 디자이너들 많은데 좀 저를 이뻐하시고 좀 키워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그분들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역마살이 있었는지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다른 기회가 생기면서 좋은 멘토를 많이 만나서 그분들을 한 분 배우다 보니까 한 5분이 넘어가니까 그 5분이 종합이 돼서 제 캐릭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 5분이 그 자동차 업계 켄 오쿠야마. 네, 뭐 레전드 같은 뭐 켄 오쿠야마 씨, 뭐 미국 디자인의 레전드 탐 피러스, 우리 돈코브케 부사장님도 한 분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볼kswagen 그룹 리드를 하셨던 월터 다 실바, 예, 뭐 5분 되시죠. 그런 정말 쟁쟁한 세계적인 멘토들이 이산업 전무님께 안겨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좋은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뭐 정치적인 거 뭐 모든 것보다도 더 오래된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디자인에 충실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우리 전무님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디자인은 팀워크이고요. 네. 예, 디자이너랑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이랑 저랑 심리스하게 예, 항상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화하고 고민하고 야단도 조금 칠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더 잘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배고픔이죠. 배고픔. 네, 배고픔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딴 건 다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아요. 호기심이 많으시구나. 어디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그냥 가요. 예, 좀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 그 창의력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 이산업 디자이너님이 걷고 계신 길을 따라 걷고 싶어하는 그런 미래의 또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열정과 배고픔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디자이너는 1년, 10년 안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게 20년 차가 넘어서면서 조금 이해를 했고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고
항상 그래서 배고프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에 어떤 그런 것들이 모여서 20년 후에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뭔가 뜨끔뜨끔. 마지막으로 이상엽 디자이너의 꿈이 있다면? 현대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이랑 훌륭한 작품을 해서 항상 감사한데 그 작품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과거의 차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슈퍼스타를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슈퍼스타 팀은 존재하고 드림팀을 만나는 작업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후배들을 길러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거는 제가 디자이너로서 저 자신을 더 겸손하고 배고프게 만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